빠르게 변모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400년간 변함없이 존재해왔다. 한때는 쇼군의 놀이개로, 또 한때는 사무라이의 애첩으로. 일본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는 동안에도 그들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그들은 가미가제 영웅들을 환호하다가 어느덧 미군의 애인이 돼버리기도 했다. 비밀과 관능의 세계에 은둔해온 게이샤. 그러나 마침내 비밀의 장막이 걷히고 이제 우린 금단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다. 지구상에서 가장 발달된 국가 중 하나인 일본. 테크놀로지를 신봉하는 일본인들. 그들은 효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급속한 변화를 겪어야 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여러 세기 동안 변치 않는 전통이 있으니 바로 게이샤다. 게이샤. 그들은 가녀린 관습의 수호신이자 현대를 사는 고귀한 과거다. 그들의 세계는 일반인들로부터 폐쇄돼 있고 그들의 생활은 비밀과 관리에 물들어 있다. 그들은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아름다운 집에 살지만 어두운 뒷골목과 밀폐된 찻집에서 생계를 꾸려가야만 한다. 미국 작가 아서 골드는 바로 이 신비스런 전통에 매료됐다. 그는 10년간의 자료 수집 끝에 게이샤의 추억을 집필했고 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 It fascinated me. What I learned, it is so closed to outsiders. They really don't like people coming in and poking around and learning their secrets. 이를 위해 아서 골드는 게이샤 세계에 존재하는 침묵의 맹세를 깨야만 했다. 그건 마치 비밀 종교 집단에 침투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Before I began this research, if you'd asked me what a geisha was, I'm sure I would have told you what every American would have, except that I knew at least that they're not strictly prostitutes, that it wasn't quite that simple. But I certainly didn't understand the role they played or why they played it. And I've come to see the way that geisha figure into Japanese society as being something quite unique. 이국적이고 매혹적인 게이샤. 그들의 세계에선 우아함과 세련미가 전부이며 사랑은 한낱 냉소의 대상일 뿐이다. 중요한 건 완벽한 겉모습이다. 일상의 생활과 철저히 차단된 게이샤. 그들은 선택된 소수 특권층의 지위와 권위를 드러내는 상징이 됐다. 일반인이 게이샤와 마주친다는 건 극히 드문 일이다. 그들은 경외롭고 신비스런 일본의 상징일 뿐이다. 일본의 옛 수도 교토에서는 매년 게이샤들이 참가하는 축제가 열린다. 이 벚꽃 축제는 일반인들이 일본의 가장 은밀한 전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역사와 관능을 한 몸에 표현하듯
화려한 기모노로 치장한 게이샤들이 이날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들의 분칠한 얼굴과 고운 미소 뒤에는 저마다 힘들고 복잡한 개인사가 감춰져 있다. 게이샤는 굳게 닫힌 문 뒤에 자신들의 비밀을 꼭꼭 감춘 채 여러 세기 동안 일본 최고 권력자들의 음모와 배반, 속임수를 직접 눈으로 목격해왔다. A geisha is a woman who's available for hire to keep a man company during the evening. Usually, in fact, it's a group of men company during the evening. And to the surprise of most Westerners, that rarely involves sex. It simply doesn't exist in other cultures because we socialize together. The Japanese don't. This is where geisha come in. 이들은 특유의 침묵으로 고객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 A man who goes to a geisha house during the evening goes there on the assumption that nothing that's said or done will be taken outside those walls. This is a particular compartment. It's watertight. And this is what allows the geisha districts to exist, really. And this is why there's a kind of code of silence. A geisha mustn't talk about what has happened. 게이샤는 남성을 위해 전적으로 여성에 의해 운영되는 일본 유일의 산업이다. 이들의 우두머리는 게이샤의 데모 오카미상으로서 자신이 거느린 게이샤들에게 숙식과 값비싼 기모노를 지급한다. 그 대가로 게이샤들은 고객들에게서 받은 대가 중 약간의 수고비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데모에게 바친다. 예전에는 데모가 게이샤들을 말 그대로 소유하던 시절이 있었다. 게이샤들은 끝없는 채무자로 데모에게 종속돼 있었다. 데모는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는 고객에게 게이샤의 처녀성을 팔아 투자한 돈을 회수하곤 했다. 이 조심스런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선 광범위한 인맥이 필수적이었다. It's true that the stereotypical image of the women who run these houses, these geisha houses, is of a sort of a Cruella de Vil-like character who cares only about one thing, and that's money. But I think the stereotype evolved because there's a considerable amount of truth in it. These districts, the striking thing about them is that they're the one area in Japan where women absolutely rule. 하지만 요즘은 게이샤들을 잘 대우해주는 게 데모에게도 이롭다. 게이샤 하나를 키워내는데 6억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므로 게이샤가 도중에 그만둔다면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니다. 견습 게이샤는 5년간의 훈련 과정을 거친다. 훈련을 모두 마칠 즈음엔 이들의 작은 동작 하나조차도 달라진다. 게이샤들의 겉모습에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상징적인 의미와 관능적인 힘이 있다. 유이코는 5년의 훈련 과정 중 절반 정도를 마친 견습 게이샤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선배 게이샤인 마메카다. 모든 견습 게이샤들에겐 각각 선배가 붙어서 여러 세기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기술을 전수해준다. 마메카의 생활은 슈퍼모델의 생활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녀는 12억 원이나 하는 컨트리클럽 멤버십과 개인 골프 레슨 등 생활의 모든 면에서 최고의 것만을 추구한다. 私が芸妓になっていられたということは、そうですね、一言ではなかなか言い表せませんけれども、やはりそうですね、この仕事をしているおかげで、마메카처럼 성공한 게이샤가 되기 위해 유이코는 더욱 열심히 게이샤 수업에 정진한다.
게이샤란 말 자체는 예술가를 의미한다. 전문가 수준의 대화 능력과 더불어 게이샤는 춤과 음악, 문학에 능통해야 한다. 게이샤의 모든 몸짓은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다. 게이샤가 추는 춤의 내용은 예술을 위해 사랑을 희생해야 하는 스스로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어찌 보면 일본의 게이샤에겐 서양의 프리마돈나에 해당하는 열정이 필요하다. 稽古事はねどのくらい難しいかっていうのはねそのお稽古のね内容もいろいろなんで舞の稽古とかはもう1年やそこらでねできるものではないし 게이샤들은 결혼하지 않고 그 대신 함께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한다. 이들의 끈끈한 동료애는 평생을 두고 지속된다. 이러한 게이샤들의 폐쇄적 공동체에 들어가는 데 성공한 서양인은 지금까지 단 한 명 있었을 뿐이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미국의 라이자 덜비는 일본 최초의 서양인 게이샤가 됐다. で青い人が三味線弾いて、ね、歌もできるし芸がいっぱいにできるっていうのはもう歩き方もだいぶ治ってくるとか、正座もできる着物も自分で着られるだいぶいわゆる日本語で板についてきたっていうねそういうになってきましたけどねほんまやったら사실 라이자는 게이샤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배경을 갖고 있었다. 10대 시절을 일본에서 보낸 그녀는 일본어는 물론 게이샤들의 악기인 샤미센을 배웠고 사상 최초의 게이샤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마침내 직접 게이샤가 되기로 한 것이다. I didn't really stand out, and then I would come and I'd sit next to someone, and often he would start talking, and then suddenly he'd kind of look at me, notice that my eyes were not deep brown, and say, "Wait a minute, you're not Japanese. What's going on here?" And all the geisha would wait for that moment. I mean, sometimes they did this on purpose. They wouldn't tell the customers that the foreign geisha was here, and then someone would notice, and they would just break up. They thought that was so funny. Of course, walking is something you have to give up the way that you walk when you're wearing Western clothes because the kimono, encases your legs rather tightly, so you have to take smaller steps. And I would always forget to do this, especially if I was in a rush, and then my feet would start flapping, and one of the older geisha would scold me, not to walk that way. But it's like learning a whole new body language. When a woman enters the geisha community, when she decides that she's going to make this her life, she makes a very conscious choice that she's not going to marry, that she's not going to be a housewife. It's sort of the roads really diverge there. Geisha don't marry. They don't follow the middle class way. They deal in the world of presenting themselves as works of art.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인 게이샤. 하지만 그들은 시간당 임대돼 남성들을 즐겁게 한다. Even though a prostitute's livelihood is sex and a geisha's livelihood isn't exactly sex, the fact is that a prostitute can't really determine who she's going to spend the next hour with, and neither can a geisha. 낮에는 예술가, 밤에는 말상대. 하지만 게이샤의 이미지는 늘 매춘과 혼동돼 온 게 사실이다. 천민으로 시작한 게이샤는 점차 신분의 상승을 이루어 마침내 일본 사회의 최상류층에 합류하게 된다. 한때는 사무라이의 애첩이었다가 2차 대전 때는 가미가제 영웅들을 환호하던 게이샤들. 이들은 어떻게 400년 가까운 격동의 역사 속에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폐쇄된 전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을 찾아 서양으로 떠난 게이샤는 그 후 어떻게 됐을까? 독특한 게이샤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과거를 알아야 한다. 이들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4세기 전 쇼군 시대에서 시작된다. 게이샤가 처음 등장한 건 1600년대 일이다.
일본은 여러 세기에 걸친 전국 시대 끝에 쇼군의 통치하에 강력한 집권 체제가 확립된다. 중앙 정부는 에도, 즉 지금의 도쿄에 자리했다. 쇼군 통치하의 일본은 세계로부터 고립된 채 수백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 쇼군의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One of the things that this government, which was very oppressive, did was to stamp out, for example, Christianity, and another was to take all of the prostitution and that kind of stuff and put it into restricted, licensed quarters to control it. 공인된 유곽은 성적 해방구 역할을 하게 됐다. 매춘부나 고급 창녀들은 화려한 연회에서 사무라이와 상인들을 즐겁게 해줬다. 바로 이곳에서 최초의 게이샤가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남성이었다. 남성 게이샤들은 궁정의 어릿광대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다. These were entertainers who came into the parties that the courtesans had when they were entertaining customers at banquets, playing music, dancing, telling jokes, this kind of thing. And these were originally men.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이 떨어진 매춘부 하나가 최초의 여성 게이샤로 나서기로 작정한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여성 게이샤의 수가 남성을 앞지르게 되고 매춘부의 고객들도 모두 끌어오게 된다. I think there must have been a great deal of rivalry between geisha and prostitutes in those early years in the pleasure quarters. The prostitutes, of course, had the upper hand and did everything they could to control the activities of geisha. But the truth is that sex, which was the prostitute's domain, is where the real money was for a geisha. 1779년 게이샤는 마침내 정식 직업으로 인정되면서 겐반이라는 등록소가 생겨 게이샤들을 규제하게 된다. 겐반에서는 게이샤가 매춘 행위를 하는 걸 강력히 금지했다. And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profession of geisha, they were not supposed to be in competition with the courtesans and the prostitutes. And you would see, again, the government controlled this very strictly, and you would see continuing edicts from the government that geisha were not supposed to be prostitutes. 겐반에서는 연회에 참석하는 게이샤를 처음부터 끝까지 호위함으로써 이들이 매춘의 길로 새나가는 걸 방지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초창기 게이샤의 외모는 소박하기 그지없었고 한동안은 용모가 떨어지는 여성들이 주로 게이샤의 길로 들어섰다. The traditional image of a geisha in the West has often been confused with what is in fact a prostitute from the 1800s. The look of a prostitute and the look of a geisha are in fact fairly distinct. The geisha wears her obi, as the sash across the middle is called, tied in the back. Young geisha wear very long ones, older geisha wear shorter ones, but they're always tied in the back. A prostitute, on the other hand, wears her obi tied in the front. And the reason for this is that she's taking her kimono on and off all night. She can't have a dresser come and tie her obi up every time, so she does it herself. And this became iconic, the image of the prostitute with her obi tied in the front. Also, that image of lots of hair ornaments, so these little kind of combs, that's a prostitute. Geisha wear much more simple hairstyles. 당국의 규제 속에서 게이샤 업계는 번영했고 단순한 게이샤의 옷차림은 오히려 큰 인기를 끌게 됐다. 게이샤 지역은 일본 열도 전역으로 확산됐다. 그 와중에도 일본은 쇄국 정책으로 일관했고 해외로 도망치다 붙잡히는 자는 참수형에 처해졌다. 외국인들은 인간 이하로 취급됐다. 이렇듯 폐쇄된 일본 사회에 파견된 초대 미국 영사관은 타운센드 해리스. 그는 1856년 8월 시모다만에 도착한다. 그의 임무는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최초의 무역 협정을 맺는 것이었다. He found a country that was like it was 250 years earlier. It was as apart from the rest of the world. It wasn't joined into the world. In culture, in trade, in manufacturing, nothing. They wanted to have nothing to do with any of the other nations of the world. Townsend Harris wanted to change that, and he met all sorts of resistance. They didn't want him there.
I myself would have turned around and gone back to the United States. I wouldn't try it. But he did. He was a very persistent man. 협상 과정 중에 해리스는 자신에게 게이샤 한 명을 보내달라고 부탁한다. 외국인과의 접촉이 조금도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였다. 하지만 타운센드 해리스의 끈질긴 요구에 마침내 오키치라는 어린 게이샤가 그에게 보내진다. Okichi was a geisha. She was very good looking and she was very talented. The mayor of the town thought that Townsend Harris liked her. And so the mayor decided that this was the one to send. And he tried to persuade her, but it was very difficult. In the end, he ordered her to go over there and she went. 하지만 오키치의 저항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타운센드 해리스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서양인과 사랑에 빠진 최초의 게이샤가 된 것이다. 그로부터 한 세기 후 이들의 로맨스는 마침내 영화화됐고 존 웨인이 타운센드 해리스 역을 맡았다. Just as this white barbarian from the West, as they called him, was the first man to raise the American flag on Japanese soil, strange affairs behind closed doors of the geisha house. The shogun's palace, lavish beyond words. 사실 일본 당국은 오키치가 정보원 노릇을 해주길 내심 바라고 있었다. She was supposed to be a spy. How much information she sent back to the governor or took back to the government, I don't know. My guess is she took very little. She became very quickly attached to Townsend Harris. 5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타운센드 해리스는 마침내 무역 협정을 맺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고국으로 떠날 준비를 한다. I'm not leaving because I want to, Okichi. America. So far away. Not so far away that I'll forget you.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 달리 낭만적이지 못했다. 타운센드 해리스의 일기에 오키치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걸로 보아서 그는 오키치를 잊은 게 분명했다. 버려진 오키치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더러운 외국인이라는 조롱을 받으며 살아야 했다. 서양인과 사랑에 빠진 최초의 게이샤. 그녀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결국 물에 뛰어들어 목숨을 버린다. 하지만 시모다의 게이샤들은 결코 그녀를 잊지 않았다. 게이샤 에미는 지금도 해마다 오키치가 죽은 장소를 찾는다. やってきて100回が過ぎたんで、お寺さんのいうことでもうジメジメした供養祭じゃなくてお吉祭りに変えましょうというんで101回からお吉祭りになったんですね。 250년에 걸친 억압적인 쇼군 정치가 계속되자 이번엔 사무라이들이 정권을 뒤집을 음모를 꾸민다. 이들은 게이샤의 찻집을 비밀 회합 장소로 선택한다. The disaffected samurai who wanted to bring an end to this rule of the shogun needed places where they could count on people's discretion, to plot out what they were going to do. 게이샤들의 도움으로 사무라이 계급은 마침내 쇼군의 통치에 막을 내리는 데 성공한다. 1868년 메이지 황제가 보위에 오르게 되자 게이샤들은 이제 일본 최고 권력 집단의 비호를 받게 된다. 게이샤의 세력과 인기가 끝없이 치솟는 동안 일본은 현대 사회로 발돋움한다. 서양의 기술 문명은 아시아의 증기의 시대를 열었고 남성들은 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중산모를 쓰기 시작했다. Geisha were the most fashionable women. They were like movie stars today. These were the pin-up girls and the ones that everyone aspired to as the most beautiful women, the most talented women, the most fashionable women. These were all geisha. Of course, they were trained rigorously to serve the males in a gracious way and graceful, and to keep secrets. Whatever was said in the presence of a geisha would not be repeated, especially repeated in any embarrassing way. So
This was an important factor, sealed lips of the geisha. 게이샤는 이제 일본 사회에서 막강한 지위와 모두가 선망하는 생활을 누린다. 하지만 1920년대 현대 사회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면서 이들의 생존은 크게 위협받게 된다. (1920년대) 일본에도 재즈 시대가 도래한다. 쇼걸들은 무대를 수놓고 서양식 유행에 목말라 하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나이트클럽은 최고의 인기 장소로 떠올랐다. 이제 최고 멋쟁이들은 20년대식 신식 복장을 하기 시작한다. 그 중에서도 카페걸들은 단연 인기였다. 이들은 게이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남성과 동석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현대적이었다. 게이샤들은 사상 처음으로 심각한 존폐 위기를 맞게 된다. It's like a real turning point for them. They themselves made a conscious decision that they were not bar hostesses. In order to preserve what made them geisha, they were going to sort of hang on to the traditional dance, traditional music, traditional forms of entertainment. Geisha have become curators of tradition rather than fashion innovators, which was their social role before. 게이샤에게는 천만다행으로 재즈 시대는 곧 끝나고 만다. 1926년 히로히토 천황의 즉위와 함께 일본은 군사대국으로 성장한다. 이제 일본 열도에는 국수주의의 열풍이 몰아치고 서구의 문물은 부정한 것으로 비난받게 된다. 그리고 게이샤는 일본 전통 문화의 대명사로 떠오른다. 일본의 상징이 돼버린 게이샤. 1930년대 초 게이샤의 숫자는 최대 8만 명까지 치솟는다. 일본의 옛 수도 교토는 다시 한번 옛 영광을 되찾게 된다. 그리고 그 중심은 게이샤 지역인 기온이었다. Gion is something of a trademark among geisha districts. That has the character of Mercedes or something. It is viewed as the district. Kyoto is the ancient capital and the seat of culture in many ways in Japan, where Tokyo is seen, say, as an upstart. 1930년대 기온의 게이샤는 완벽함의 화신으로 여겨진다. Remember this as a time of great extravagance. Getting a new kimono every month, or a man who was an industrialist calling 10 or 12 geisha in an afternoon to go out and view cherry blossoms. There was just a lot of money, and people were very generous in supporting the geisha and supporting their arts and supporting their dancing. So it's just, times were very good. 하지만 게이샤의 전성기에도 어두운 단면은 있었다. 교토의 게이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시골의 빈곤한 가정에서는 기껏해야 7, 8살 난 어린 딸들을 게이샤 하우스에 팔아넘기는 일이 흔해졌다. 마치 가축처럼 팔려나간 이 소녀들이 기온에서 게이샤로 성장하게 된다면 매우 운 좋은 경우였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들은 포주나 다름없는 게이샤 대모의 소유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It's a harsh, painful truth, but they were most successful when they viewed the girls in the geisha house as chattel, and they used them as economic tools. That really is how they became successful women. 오늘날의 게이샤들과는 달리 1930년대의 게이샤들은 스스로 원해서 이 직업을 택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수련 기간 동안 게이샤 대모에게 받은 기모노와 숙식 그리고 교육비 등의 빚을 갚기 위해 그들은 포로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 행여 도망친다 해도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혀 다시 돌아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가장 비싼 값을 치르는 고객에게 게이샤의 처녀성을 파는 미주악이라는 전통도 1930년대에 생겨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게이샤들은 이 충격적인 통과 이래를 겪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We have this idea that geisha are trained in sex. I mean,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The tradition is that the woman who's trained them will take them aside the night before and say, lie still. And that's about as much as they get in the way of training. 미주아기는 격식과 절차를 따져 치러진다.
남성과 게이샤는 사케잔을 교환하고 이들을 위한 성대한 연회가 마련된다. The geisha will go to the room which she'll share with the man and will prepare for his arrival by changing into, say, a different robe. I asked, what about the makeup? Well, no, you leave the makeup on. And I said, well, what if he wants to kiss you? She said, kiss you? Are you kidding? So evidently that isn't part of the ritual. 1930년대 기혼에서는 사상 최고가인 10억 원의 미주아기를 치른 게이샤도 있었다. 하지만 게이샤가 진정으로 자유의 몸이 되려면 자신의 고객들 중에서 특히 돈 많은 다나를 잡아야 한다. 다나는 게이샤의 비싼 생활비를 대고 그 대가로 게이샤는 평생 그의 정부가 된다.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평생 관계를 맺어야 하는 슬픈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In the old days, the mother would choose, and if the girl didn't like the man, there was really not much she had to say about it. She just had to go along. It was a very exclusive relationship, and you entertained other customers, but your patron was the only man that you had, a sexual relationship with. 교토의 기혼에서는 일본 최고의 게이샤가 배출됐다. 기혼의 수련생들은 마이코라 불리는데 이들의 독특한 외모는 오늘날까지도 변함이 없다. 19살 된 유이코. 수련 생활을 시작한 지 3년째 되는 게이샤다. 유이코가 처음 게이샤가 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やっぱりうち一応娘一人やさかいに東京から京都遠いし、やっぱりイメージとしてね、その昔のその辛いとこ違うかっていうね、知らんさかいイメージがありましたろう。今は絶対そんなんないんやけども、そういうのがあるしね、売られていくようなイメージがあったんやろね。やしなんか。 유이코를 훈련시키고 값비싼 기모노를 사입히는 데 드는 6억 원가량의 비용은 과거와 현재의 중간쯤에 살아야 하는 게이샤로서의 일생을 택한 데 대한 대가가 될 것이다. 유이코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 명패가 붙은 전통적인 게이샤 하우스에 살고 있다. 舞妓さんに入る前のイメージはとりあえずもうそういう偏僻なとことかね、京都っていうとこはすごい表に出さへんっていうとこやってね聞いてたんでね、どんなとこや思いましたん。もう悪の砦にいたような気持ちでした。でもまあね、もっと厳しいかなって思ってたんやけども。 유이코의 게이샤 데모는 사실 적지 않은 돈을 그녀에게 투자하고 있다. 유이코는 매일 춤과 삼위생 연주 그리고 다도를 배워야 한다. 게이샤 하우스 안에서 유이코는 화장을 시작한다. 과거에는 게이샤들의 화장품에 납성분이 들어있어 피부가 노랗게 변하기도 했다. 입술은 남성을 유혹하는 듯한 붉은색으로 칠한다. 머리카락이 난 가장자리는 화장하지 않고 남겨둠으로써 마치 가면을 쓴 듯한 얼굴을 돋보이게 하고 관능적인 맨살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I think a glimpse of neck, especially the back of the neck where it's just covered up by a kimono, was very much like a glimpse of leg in the West. Geisha have managed to work this to their advantage by creating a kind of look that suggests an overlaid mask, and this margin of skin that shows at the edges suggests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nudity, really. 게이샤의 재산 1호는 누가 뭐래도 기모노다. 최고의 게이샤라면 기모노가 적어도 20벌 이상은 돼야 한다.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기모노는 한 벌당 1,000만 원을 호가한다. 따라서 개업한 게이샤는 기모노를 사 모으기 위해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 It was quite remarkable to me how important kimono really are, and it makes a great deal of sense if you think about the role that they play. Geisha must wear kimono to their engagements. Kimono are terribly expensive, especially considering that geisha are considered knowledgeable about kimono. They're associated with kimono. They're expected to be seen in very elegant kimono. A geisha not wearing an elegant kimono is, perhaps by definition, not a very elegant geisha. 게이샤는 계절에 따라 기모노를 선택한다. 새해의 시작을 상징하는 검은색 기모노는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만 입는 옷이다. 그런가 하면 꽃무늬가 수놓아진 분홍색 기모노는 여름에, 단풍 무늬가 있는 주황색 기모노는 가을에, 그리고 녹색은 겨울에 입는다. でこのもみじの着物はこれは秋に着るんですけれども、一番もみじが満開の時に、着るようにしておりまして、この着物は一番私の好きな着物で。 게이샤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화재다. 소중한 기모노를 잃는다는 건 전 재산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기온에서는 마이코를 위해 기모노를 입혀주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 게이샤는 기모노의 옷선을 살리기 위해 속옷을 입지 않는다. 그리고는 오비를 맨다. 오비는 비단으로 만든 허리띠로서 등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견습 게이샤는 화려한 색상의 기모노를 입는데 펄럭일 정도로 긴 소매와 가슴 높이 맨 오비가 마치 어린아이 같은 느낌을 준다. 기모노는 상당히 무겁고 걷기에도 불편하다. 견습 게이샤는 발끝을 안쪽으로 향하게 하고 종종 걸음치는 법을 연습한다. If you have that obi, that sort of wide support around your back, it's actually more comfortable sitting on the floor because it gives you little back supports. 유이코는 매주 특별한 미용실을 찾는다. 이곳 미용사는 50년 넘게 게이샤의 머리만을 만져왔다. 마이코의 머리 모양도 의상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스타일만을 고수해야 한다. 머리의 일부분은 기름을 발라 핀으로 고정시키고 머리숱이 많아 보이기 위해 가발을 덧붙이기도 한다. 머리를 잡아당기다 보니 때일은 탈모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붉은 비단천을 덧붙인 헤어스타일은 일명 갈라진 복숭아로 불린다. And I think the idea is that it's sort of unconsciously erogenous because there's a cleft and this pinkish look. Well, I think it's pretty evident what that's an allusion to. 다음 주 미용실을 찾을 때까지 머리를 풀지도 감지도 않기 위해서는 높은 목침을 베고자야 한다. 게이샤의 머리 장식은 철저히 개인 소유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빌리거나 만지는 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다. もうそれも大変やけども、好きでねなったんやし、それに慣れたらねどうもないしね、頭も、洗えへんのはね辛い時もありますけども、お仕事やし、それを着て歩いて。 게이샤 하우스를 나서기 전 유이코는 마지막으로 나무로 만든 높다란 나막신을 신는다. 기모노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다. 이제 저녁 일터로 나갈 준비가 다 됐다.
もうちょいとかありますか先生。 게이샤에게 있어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남성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일이다. 유이코는 아직도 배우는 중이라 즉흥적인 언변이 부족한 편이다. まあね、長いことお仕事してね疲れるっていうのはまあ何でもねお仕事っていうのはお金持ってんやから疲れて当然なんやけどもどうしてもねまあお仕事だって言うても体調が悪い時とか 유이코의 게이샤 선배인 마메카는 유이코가 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마메카의 경험은 어린 마이코들에게 말할 수 없이 큰 힘이 된다. 마메카는 이제 기온에서 가장 성공한 게이샤 중 하나로 꼽힌다. 게이샤 데모를 떠나 독립한 마메카는 스스로 자신의 고객을 선택하고 예약을 받을 수 있다. すごい有名なバーだからあ本当向こう何言ってもそうそれをねしてって昨日電話しといて、舞妓さんの時の生活は厳しいというよりはやはりよそのお宅にお世話になるという形ですのでね、寮生活のようなものでしたし、プライバシーはやっぱりございませんでしたのと、お仕事はやはり全て受けた仕事は行かなければいけませんし 마이코가 견습을 마치고 정식 게이샤가 되는 것을 깃을 바꾼다고 말한다. 마메카는 마이코의 붉은 색깃 대신 흰색 깃을 달고 다닌다. 게이샤의 외모는 견습 시절보다 훨씬 우아해진다. 기모노도 화려한 색 대신 차분한 색조로 바뀐다. 가면 같은 화장 대신 옅은 화장을 해도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붉은 천을 덧댄 머리 모양은 둥그렇게 틀어올린 것으로 바뀐다. 私の好きなタイプの男性はまず気持ち的に解消のある人、それからやはり全くのその私自身が贅沢をしたいとかいうわけではなくてやはり2人で築き上げる贅沢さにしても 하지만 게이샤의 독립에는 대가가 있다. 기모노뿐만 아니라 값비싼 액세서리도 직접 구매해야 한다. 오비 위의 던매는 이 가느다란 줄 하나는 25만 원을 호가한다. 그리고 기모노에 어울리는 게이샤용 핸드백은 60만 원이 넘는다. 마메카와 같은 인류 게이샤는 생활 자체도 세련되고 호화롭게 이끌어야만 한다. Geishas get accustomed to a particular lifestyle where they don't scrimp and save. And in fact, you can't really do that. Part of being a geisha is that you do expensive things and you wear expensive clothing. And the idea of a stingy geisha is almost a contradiction in terms. 노련한 게이샤가 연회 장소에 들어서면 고객들도 예의를 갖춰 맞이한다. 오늘 마메카는 노란색 기모노를 선택했다. 유이코는 오늘 저녁 견습의 한 과정으로 마메카를 곁에서 지켜볼 것이다. 이렇듯 모든 마이코들에겐 선배가 있다. The maiko, the apprentices at the banquets don't really say very much because they're supposed to be watching and sort of picking it up, sort of learning as they go along. But the more you do this, the better you get. So it's in fact the older geisha who are best at this kind of thing and are the most entertaining company. 게이샤들의 경쟁이 치열했던 1930년대에는 이런 현장 학습만이 마이코가 게이샤의 기술을 배우고 고급 손님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유이코는 마메카 밑에서 많은 걸 배우게 될 것이다. お姉さんにいろいろね助けてもいただいてばかりですしもう自分ではねもうほとんど何もできんしもう全てねお姉さんに教えていただいて大きくなっていくんです。で 요즘은 일본에서도 인식이 점점 바뀌고 있지만 아직은 부부 동반 사교 모임이 그리 흔치 않다. 아내의 역할은 그저 살림자라는 것뿐이다. 대신 남편은 돈을 주고 게이샤를 부른다. それはね、芸妓さんたちと主人が遊ぶっていうことは一つは
誇りっていうか何かこういい雰囲気で主人がストレスをためるとか仕事のね家庭の主婦っていうのは家事にかけてはプロかもしれないけど疲れると機嫌が悪くなったりいい時もあるし悪い時もありますね。でも芸妓さんや舞妓さんはいつもお客様神様に見えるでしょうしニコニコしてくださる。だから主人や旦那様たちがだからね、Can't say absolutely not, they're not prostitutes. They may have affairs with men. I mean, these affairs are affairs for pay, which makes them very much like cat mistresses in the West. But they don't make their living from sleeping with men at the end of the evening. かえって主婦にとったらこれは勲章みたいな感じで普通の素人の女性と関係を持つということはねそれは嫌なことなんですね。だけどもプロの女性と本当の娼婦とかそんなんじゃないわけで祇園の芸妓さんといい関係になるっていうことは一つの勲章。うちの主人は옛날에는 견습 게이샤가 몰래 애인을 만나다 들키면 대모에게 매를 맞곤 했다. 丸4年になります。ボーイフレンド作ってもねまあどうぞ作りなさいっていう公ではないしまあね別に、こっそりねいてある人もいはると思うんで年頃やしねしょうがないことなんで知り合う機会っていうのは 요즘 게이샤들의 생활은 훨씬 자유로운 편이다. 견습 게이샤들은 억지로 미주아기를 치르거나 평생 남의 정부가 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일명 다나로 불리는 후원자들은 지금도 존재한다. 유이코의 게이샤 선배인 마메카 역시 부유한 다나를 두고 있다. 매달 1,000만 원 가까운 생활비 외에도 마메카는 10억 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를 비롯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게이샤의 전통에 따라 마메카는 그 남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다. やはり芸妓になってからの方が舞妓さんの時よりは、自分の時間も作れますし舞妓さんの時いうのはねみんな地毛で頭を言うてますのでなかなかお昼間お洋服になったりとかいうことができませんけれども芸妓になるともう普段はカズラをかぶったり自分の頭で美容院行ったりしておりますのでやはりプライベートは作りやすいですね。はい。 게이샤는 결혼할 수 없지만 후원자의 아이는 가질 수 있다. 아이가 딸일 경우엔 엄마를 이어 게이샤의 길로 나서지만 아들이 태어날 경우엔 뾰족한 방법이 없다. An entirely a world of women and boy children tend to be spoiled. They very often end up in, as not very successful because they're just sort of not prepared for life in the outside world, but there's really no place for them within the geisha world either. 마메카와 유이코는 신사를 방문해 번영을 기원한다. 현재의 게이샤 산업은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 하지만 게이샤의 전성기였던 1930년대에도 희생과 비극은 이미 존재했었다.